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순열에 총 3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순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복 순열이 있었고, 오늘이 마지막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중복 순열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중복 순열은 그 등장하는 녀석들의 카운트의 개수 차이가 없다. 즉, 다 등장해도 된다, 그 문자가.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3개를 나열해 봐라 라고 하면 당연히 3개를 나열을 하는 거니까 A는 반드시 2번 등장하고 B가 1번 등장하는 겁니다. A가 3번 등장할 수도 없고요. B가 1번을 넘어서서 등장할 수도 없고요.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것은 그 서로 다른 것들의 등장 횟수가 제한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경우는 중복 순열이고 제한이 있는 경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세느냐? 자, 만약에 선생님 여기다가 A가 서로 같은 2개가 있으니까 A1, 2라고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3가지의 서로 다른 걸 나열하는 경우는 3팩일 겁니다. 그쵸? 6가지 종류가 나오겠죠. 그 경우를 한번 일일이 세보면 이런 애가 있을 거고요. 이런 애가 있을 거고요. 이런 애, BA1, BA1, A2, BA2, A1.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원래는 A1과 A2는 내가 구분해서 서로 다른 걸로 본 것 뿐이지, 원래는 구분되는 객체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1, 2를 다 지워. 다 지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중복하는 카운트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밑줄 치는 것과 똑같은 게 여기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것끼리 서로 같은 경우가 될 거고, 흰색끼리 색칠하는 것이 서로 같은 경우가 될 겁니다. 같은 경우가 2개씩 나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 서로 다른 3개를 나열하는데 몇 번씩 중복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1과 2, 똑같은 2개가 나열되는 경우만큼 똑같은 게 생겨요. 1과 2가 나열되는 경우만큼 똑같은 게 생겨요. 마찬가지죠. 1과 2가 그 같은 것이 2개니까 그게 나열되는 것만큼 중복이 생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카운트를 얘를 할 거면 얘는 하지 말아야 되고, 얘를 하면 얘를 하지 말아야 되고, 얘를 하면 얘를 하지 말아야 되니까 총 3가지가 나오는 거죠. 얘를 조금만 확장을 해서 A는 3번 등장하고 B는 1번 등장해야 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면 이건 총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되겠느냐? 1, 2, 3이라고 놓고 서로 다른 4개를 나열하게 되면 4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자, 그런데 같은 경우가 총 몇 개 생기는 거냐? A, 1, 2, 3가 나열되는 것만큼 똑같은 게 생겼을 거다. 즉, 이 3가지가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이 나열되는 건 3팩 아니냐. 그 중복의 개수만큼을 나눠주게 되면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조금 더 얘를 확장을 해서 얘다. A1, A2, B1, B2라고 해서 서로 다른 4개를 나열하게 되고, A1과 2가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만 중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중복만 생기는 게 아니라 A는 가만히 있었는데 B가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도 됐죠. 중복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중복의 경우의 수는 서로 같았던 A가 나열되는 만큼 동시에 됐죠. B가 나열되는 만큼 중복이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6가지가 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AA, BC, C라고 합시다. 서로 다른 몇 개가 나열되는 거죠? 5개가 일단 나열되는 거다. 근데 A 2개가 나열된과 동시에 C 2개가 동시에 나열되는 경우만큼이 중복이 발생한다. B는 혼자니까 중복이 발생을 안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n개 중에서, 전체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이렇게 있으면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나열을 한 다음에 같은 것들이 나열되는 개수만큼을 동시에 차례로 연속으로 중복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사실 이게 문자로만 하면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는데 얘가 예시를 좀 더러운 걸 좀 많이 줍니다. 그 예시를 조금 확인해 보기 전에, 예제를 확인해 보기 전에 예시를 하나 다른 걸 좀 볼게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단거리로 가야 돼.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럼 A에서 B로 간다라는 걸 최단거리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는 건 괜찮습니다. 위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왼쪽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는 걸 사용하게 되면 돌아서 가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위쪽으로 가는 걸 조합을 하면 A에서 B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가든 간에 결국은 A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는 몇 칸을 가야 돼요? 4칸을 가야 돼요. 위로는 몇 칸을 가야 됩니까? 3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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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갔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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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순서를 하나 바꿔가지고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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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오른쪽, 위. 이 빨간색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나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문자처럼 생각해도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생각하고 위로 가는 걸 B라고 생각하게 되면 됐죠. 같은 것이 있는 수냐. 7번을 다 나열을 해야 돼. A는 무조건 4번 나와야 되고 B는 3번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까? 근데 얘를 세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당연히 출제자들도 저걸 보면서 이렇게 아주 딱 떨어지게 문제를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를 못 지나간다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만들긴 해서 손으로 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A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가 하나입니다. 일로 가는 최단거리도 한 가지, 이렇게 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됐나요? 그러면 A에서 여기로 가는 최단거리의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이 두 가지가 합이 돼서 얘가 되죠. 그럼 여기는요? 얘와 얘가 합쳐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두 가지 경우예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건 한 가지 경우니까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로 가는 게 한 가지 경우예요. 여기로 가는 게 한 가지입니다. 합쳐지는 거죠. 그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체 35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도 계산을 조금 맞춰보면 4팩을 약분하면 7, 6, 5, 5, 3, 2, 1이니까 6을 약분하면 35가지가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더 강하냐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를 못 지나가. 여기 뭐 호수가 생겼다. 그래서 이 길을 못 지나가.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기를 지나서 일로 가는 경우를 빼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3개, 3개니까 6팩인데 3개, 3개 중복. 여기에서요. 이 길을 지나서 가는 경우를 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 총 3번 움직여야 되는데 2번, 1번이니까 2번만 중복이에요. 동시에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도
총 3번 움직여야 되는데 2번이 중복이에요. 요게 정답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지나서 가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학생들이 여기서 일로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결국은 여기서 일로 가는 것까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곱사건이에요. 그런데 수영도처럼 하나씩 세기 시작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됐죠? 여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면 일로 가는 경우가 몇 가실 것이냐? 일로 가는 경우는요, 올라가는 순간 못 가요. 그대로 여기에 경우의 수가 승계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로밖에 못 갑니다. 이렇게 가는 방법. 그리고 여기 가는 경우는 몇 가실까요? 여기가 먼저죠. 이해되셨나요, 여기?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가 3가지예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7, 그래서 4, 그래서 11. 자, 정답 만나봅시다. 둘 다 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약분하면은 6, 5, 4만 남고 밑에 6이 있으니까 20. 3, 3은 9. 됐어요. 둘 다 할 줄 아시는 게 편합니다. 오히려 이거 하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이걸 아시는 게. 요런 포인트들, 그대로 이어지는 포인트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수영도처럼 세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맞겠죠. 근데 당연히 시험 볼 때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얘기해 주진 않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감나무가 5개, 사과 하나, 귤 셋, 배나무 2, 복숭아 하나. 와, 엄청 많죠, 그죠? 얘네들을 전부 다 일렬로 심는데 사과나무는 모든 감나무보다 왼쪽에, 모든 귤나무보다 오른쪽에 왼쪽에 있도록 뭐 그렇대요. 근데 다행히도 같은 종류의 나무끼리는 구별을 안 하겠다. 자, 그럼 선생님 감나무를 A라고 할게요. A가 5개 있는 거고, 사과가 B라고 할게요. 귤이 C라고 할게요. 배나무가 2개 D라고 할게요. 복숭아가 E라고 하겠습니다. 자, 전체 몇 개냐? 됐죠? 12개죠. 12개를 낳아야 하는데 첫 번째 조건 보세요. 사과나무는 모든 감나무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대요. 오른쪽에. 그리고 모든 귤나무보다, 사과나무가 또 주인공이에요. 사과나무 이 B는 모든 귤나무 얘들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대요. 즉 A들보다는 얘 이쪽에 있어야 되고 C들보다는 이쪽에 있어야 된대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나열하는 경우가 총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렇게만 우리가 문자로 구분해봐도 중복순열은 아닌 거야. 등장하는 카운트가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건 좋은데 순서가 결정이 돼 있다? B는 A들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C들보다는 왼쪽에 와야 된다? 저걸 조건을 어떻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넣었느냐,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12개를 나열하는 건 좋아.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냥 전체 나열하는 경우는 5개가 중복, 그 다음에 3개, 2개가 중복,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전체 경우의 수는 나와요. 근데 여기 안에는 B가 A보다 오른쪽에 있고 C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조건이 안 들어간 것도, 그 규칙을 무시한 것도 여기다 카운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다 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어렵잖아요. 방식이 동일한 거지.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구하는 방식이나 그런 조건을 만족 안 하는 방식을 구하는 거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얘 왼쪽에 얘가 있고 얘 오른쪽에 얘가 있다는 얘기는 얘들은 무조건 얘들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무조건 얘들보다는 왼쪽에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요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감, 사과, 귤을 전부 다 제가 F라고 보겠습니다. 왜 다른 나무들인데 왜 이걸 다 F라고 봐요, 선생님? 그러면 총 역시 12개는 맞는데, 이건 틀린 계산이죠, 지금 조건에서는. 12개는 맞는데 몇 개가 중복이에요? 9개 중복, 2개 중복이 돼요. 9개가 나열되는 만큼 2개가 나열되는 것만큼 같은 경우가 생겼을 거다. 도대체 이 계산을 왜 하신 겁니까? 라고 하면 이 경우 안에 제가 나열된 걸 한번 볼게요. 이게 9개가 나오는 건가? 9개가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나열된 것도 이 안에는 있을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감나무에 해당하는 5개는 무조건 이 F들 중에서 어디 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얘들은 무조건 A여야 돼. 그럼 6번째 나오는 건 무조건 누구여야 돼? B여야 되죠.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누구란 뜻이에요? C를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 왼쪽에 A가 5개가 다 나오는 거고 B 오른쪽에 C가 3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결정되어져 있는 놈들을 같은 것으로 놓고 순열을 짜면 원하는 순서대로 그냥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12, 11, 12고 이 약분하면 6이에요. 66 곱하기 10이니까 660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그 길찾기 같은 거는 저건 같은 것이는 순열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 규칙만 잘 적용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쉽게 나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A, B, C, D, E가 있어요. 서로 다 5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A가 B보다 무조건 왼쪽에 앉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A와 B의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을 같은 것으로 봐버려. 그래서 5개를 나열하는데 A 2개가 중복이야. 됐어요? 그럼 5, 4, 3만 곱하시면 되니까 60까지가 나온다. 이 60가지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C, A, D, A, E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 왼쪽에 있는 A는 진짜 A고 오른쪽에 있는 A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B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조건 A가 B보다 왼쪽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순서가 결정이 돼 있다면 같은 것으로 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겁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